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춥습니다. 원주 지역이 현재 기온 영하 10도고요. 또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면서 좀 이맘때 기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상 또 금요일이 소환이죠. 늦은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하니까요. 일상생활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과 원주 지역의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군소음 보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원주는 오늘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건강관리 교육 개강식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횡성의 고라데이 마을, 지난 이틀 전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일까지 모였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46억 9천여만 원으로 온도탑의 온도가 56.2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도보다 7.8도가 낮은 것이고 강원도 모금 목표액은 83억 6천여만 원으로 이달 30일까지 모금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속초, 평창 등 도내 6개 지자체가 관광 매력 도시로 꼽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지자체의 지역 관광 발전 지수를 평가한 결과 광역지자체에선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두 곳이 관광 발전 지역인 1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0곳이 선정된 기초지자체 1등급에는 평창과 속초, 양양, 고성, 정선 등 강원도 내 5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영농 자재값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572억 원을 투자해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실경작 기준으로 농가 밭으로 구분해서 6개 구간을 정해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군 소음 보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원주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반적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소음 피해 보상대책위원회 박채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채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매우 추운데요. 1인 시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아침에 거기 들렀다가 잠깐 지금 인터뷰 때문에 나와 있고요. 예, 참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일단 2023년도 군소음 보상금 그 피해 지급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원주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횡성군은 아마 16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시작이 되게 되면 2월 28일까지 전체 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주 지역은 오늘부터, 횡성은 16일부터 좀 그 네. 시간차가 상당히 있네요. 아마 그 지자체별로 조금씩 그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착수 시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원주 같은 경우는 소초면, 호저면, 태장, 네. 이동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 단체 명이 횡성군 소음 피해 보상 대책위원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단체 명에는 보상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라고 정식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횡성 군용기 피해 대책위원회요. 소음 피해 대책위. 예,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예. 그러면은 네. 사실 그 원주 지역에서도 이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네네. 원조 횡성 지역의 단체 간에 어떤 좀 공통된 움직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원주하고 횡성은 그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대책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뭐 같이 연대한 게 있었는데 중간에 좀 안 되다가 작년부터 이제 그 호저면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가 꾸려지고 네. 그다음에 태장동의 일부 지역, 그 소천의 일부 지역이 이제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되고 있고요. 공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예. 조금 저희들이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공조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네. 공유만 일단 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예. 같이 뭐 소음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뭐 걸기대회라든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2023년도 네. 피해 보상 신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횡성 16일부터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예. 명에게 어느 정도가 지급이 되었었습니까? 원주 지역 같은 경우가 뭐 이제 한 2만 명이 넘는 3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 이루어졌고요. 네. 2만 명 정도가 됐고 횡성 같은 경우도 16,000명 정도 해서 도합 원주 횡성 합하게 되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예. 네. 제가 그 보도자료 보니까요. 네. 59억 원, 60억 원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횡성이 약 47억 정도 되니까요. 예. 여기 합치면 10억이 넘는 금액이죠. 60억이요? 예. 그러니까 횡성이 원주가 59억, 네. 횡성이 47억 5천, 그래서 조합 한 10억 정도가 넘는 금액입니다. 100억 아닙니까? 합치면. 100억, 예, 죄송합니다. 100억이네요. 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100억이 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원주와 횡성 합쳐서 이제 100억 정도 되고요. 네. 한 절반 되는군요. 두 지역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원주 지역이 도리어 더 많네요, 인원수가요. 원주 지역은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네. 횡성보다 일단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특히 또 태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비록 삼종 지역이긴 하지만 인원수나 금액에서는 좀 많은 걸로 차이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원수에서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횡성 지역이 이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1종과 2종 지역에 그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수치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네. 보상 금액과 가구 수만 보더라도 네. 어느 지역에 그 좀 더 심각성이 큰 것인가 이렇게 또 네.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 1, 2, 3종이 국방부의 근소음 지도에 따라서 이 피해 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죠? 이제 그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기준 고시한 그 소음 측정의 단위가 웨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소음의 지속도를 따지면 이제 웨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웨클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웨클 이상이면 1종으로 구분해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예. 2종 지역 같은 경우 90에서 95웨클이면 4만 5천 원이 이제 2종 지역으로 구분이 돼서 지급이 되고 예. 3종 지역 같은 경우는 80웨클에서 90웨클 사이 이 사이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 이 정도인데 네. 95웨이클 이상이면 이제 6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1종. 예. 이게 우리 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95웨이클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95웨클이라고 될까요? 하면 우리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모평 일부 지역과 겉교리, 그러니까 먹거리 단지 있는 쪽이죠. 네.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바로 이착륙하는 지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이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는 뭐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일상적인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예. 2종, 3종. 근데 이제 횡성 지역의 주민들의 체감도는 1종, 2종, 3종이 사실은 무의미하다. 네. 그렇게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예. 예, 아무래도 이 블랙 이글스의 연습 비행 때 네. 좀 소음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요즘도 훈련 자주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군본부가 사실은 재작년이죠. 벌써 이제 뭐 횟수로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저희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그 당시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그러면 횡성 주민에 그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1회 정도의 수준으로 훈련을 횟수를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뭐 조종사들이 바뀐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호주에 또 뭐 그 대회를 출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훈련 횟수가 늘어나서 오늘도 벌써 2회 오전 오후 나눠서 1시간씩 훈련이 예정돼 있는 걸로 고시가 됐어요. 저희들한테 뭐 톡으로 지금
알림을 주고 있는데 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훈련할 예정입니다라고 일단 미리 사전에 연락은 주는 겁니까? 그것도 일부지. 이제 공식적으로 공군 측에다가 민원 제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전화번호를 이제 받아놨다가 카카오톡에 알림톡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런 류의 그냥 사전 통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만 예. 해도 벌써 이제 2번의 훈련이 예정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스모크죠? 예. 그건 요즘 뿌립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공중에서 높은 곳에서 뿌려지고 밀입자 형태로 뿌려지다 보니까 지상에 도달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목축된 사진들, 지상에 도달하고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로 이것도 역시 예. 뿌리는 것 양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도 역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네. 하늘에서 고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뿌리지 먼저 가겠습니까, 경유 그게? 성분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예. 넓게 확산되느냐 좁게 확산되느냐 차이지. 네. 내려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왜 안 내려온다고 하는지. 눈으로 보면 바로 목격이 됩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서 퍼렇게 연기 형태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원주 시민들이 드시는 상송 보호구역 상공이에요. 그래서 네. 그게 고스란히 성강물로 흘러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지형적으로 보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 정도, 이제 스모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네. 영향을 주는지 좀 실험을 해보자, 조사를 해보자라고 예. 하는데 이게 계속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의치가 않군요. 벌써 해가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2월 7일이죠. 작년 12월 7일 날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게 2주년 되는 날이라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대책위에 본인들의 계획안을 제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12월 7일부터 벌써 한 달이 또 지났잖아요. 예.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계획이 이건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본인들이 부인했던 이 경유 스모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이제 피해 보상을 소송을 통하지 네. 않고서도 예.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제 해당 예. 법률이 2020년 11월에 이제 시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2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좀 우리가 의의를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겁니다만은. 네네. 그런데 이제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 네. 이 피해 보상의 어떤 수준으로는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어떻습니까? 이게 2011년에 대구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네. 그런데 2011년이 지금 벌써 2023년이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물가가 얼마만큼 인상이 됐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급 금액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인데 또 이 지급되는 기준 자체도 여러 가지 감액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손에 쥐는 금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액 적용되거나 30% 70%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거주 기간과 큰 상관이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89년도에 매양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은 30% 감액. 그다음에 2011년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때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또 얼마만큼의 감액. 이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인데요. 50% 감액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매양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벌써 지금. 네. 그다음에 전입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따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네. 지금 세월의 불편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네네. 1종부터 3종까지 전체적으로 일종의 좀 피해 지도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 작성을 한 기준도 예. 지금 여러 가지 또 많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더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의견 제시를 함에 따라서 조금 개선되긴 했습니다만은 같은 마을인데 길 하나 사이로 어떤 집은 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똑같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이 느끼는데 어느 집은 포함이 되고 우리 집은 포함이 안 되고 하는 건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공항처럼 뭐 집합 건물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중간에 자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본다면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거는 개선해야 될 여지가 앞으로도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날이 춥습니다. 또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종종 뵙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횡성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농한기를 맞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어제 개강했습니다. 농촌 여성교육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농한기입니다만은 원주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좀 이때 준비하는 프로그램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어제 또 개강을 했군요.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1월과 2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촌 여성 실용 교육과 농업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농한기를 맞아 여가 시간이 늘어난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과 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 시작 전인 11월마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올해는 여성 농업인들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식주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운영합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강식이 진행됐는데요. 참여자 290여 명이 자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농한기를 맞아서 새로운 일상을 보낼 기대로 들뜬 참가자들의 밝은 분위기 속에서 개강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원주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적극적인 지원을 인정받아서 지난달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 김소현 농업기술지원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농촌 여성들에게 이제 농촌 사회적으로 인적 자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능력, 전문 기술도 습득을 하고 뭐 소득 활동이라든지 전통 문화 계승, 또 취미 교양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교육의 기회를 또 제공해서 그분들이 또 저희 농촌을 좀 더 발전시키고 본인들이 또 좀 행복하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교육이고요. 희망 과목을 선정하셔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강사님들을 현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농업인들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농촌 여성교육과정은 5개 과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활 속 건강 기능 요리, 쌀 베이킹, 떡 만들기, 천연 염색, 홈패션 과정입니다. 농업 기술을 실제 의식주 생활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주 1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건강관리교육은 댄스나 난타, 우쿨렐레, 노래교실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건강관리교육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02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원주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매년 이 농업인 건강관리교육에서 춤이나 악기를 배운 팀은 원주 대표 행사인 댄싱 카니발과 같은 무대에 서면서 상도 받고 원주시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농촌 여성 실용교육과 농업인 건강관리교육은 1월과 2월 2달 동안 진행된 후 3월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 개강식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홈패션은 올해 여기 처음 개설이었고 저번에는 가죽공예 했고 제가 그 전에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한기 시간에 이때 시간이 조금씩 남으니까 그 시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8주 교육이라서 그렇게 길지는 않아갖고 그냥
저희가 시간 내서 배운다는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 이제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농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또 지금 진행 중인 것 외에도 또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프로그램 외에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 경영 교육을 연중 진행하고요. 올해는 쌀 소비 촉진 교육과 농산물 발효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천연 염색과 전통주, 향토 음식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연구와 진행도 월 1회 진행하는데요. 이외에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과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원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의 코라데이 마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서 연말 평가에 1위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하면서요. 저기 이틀 전에 촌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좀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죠. 횡성군 코라데이 마을의 이재명 촌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라데이 마을이 골짜기 마을이다라는 뜻도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코라데이 마을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소개받은 코라데이 마을 촌장입니다. 네. 저희 마을은 한마디로 치유에 딱 좋은 으뜸촌입니다. 998m의 발교산과 복명 폭포 등이 있는 섬강의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그런 체험 휴양 마을이죠. 자연 그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농촌 체험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쉼터 또는 재충전의 장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마을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 위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벌써 또 캠핑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캠핑 축제는 아니고 저희가 코라데이 마을에 그동안 다녀가셨던 방문객들 중에서 계절을 좀 달리해서 다시 만나는 가족 캠프를 마련한 겁니다. 네. 지난 주말에 먼저 시행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대략 한 6가족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예. 이것도 이제 소규모로 진행하는 거죠.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숙박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가족 단위의 그야말로 소규모 그 프로그램이고요. 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집 태우기 그리고 쥐불놀이 그리고 움막에서 팝콘을 튀겨 먹는 그런 그 체험도 하게 되고 네. 정초이기 때문에 이제 합동 세배를 같이 하게 되고 윷놀이도 즐기고 소원 트리 만들기도 하게 되고 저녁 시간에는 바베큐 파티 이런 것들이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들 보니까 연령대별로 그리고 가족 단위 어떤 그 모임을 가지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신 그런 그 결과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네. 눈이 띄는 것이 네. 갱년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했어요. 예. 아주 정말 뭐 여성들을 위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가족들을 위한 이런 것은 있지만은 다 콕 꼬집어서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상을 받았던 농어촌공사에서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서 상을 받았던 주제가 그거였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갱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희 주변들이. 그래서 이런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요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거고 예. 그 체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좀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뭔가 좀 많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갱년기를 좀 건강하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했는데요. 네. 그 내용 안에는
찜질방에서 이제 찜질도 하고 족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치유 음식을 드시고 치유 산책 그리고 명상,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그것을 또 해설해주고 네.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꽃차를 체험하고 자연물 공예를 하는 등의 1박 2일 코스로 되어 있고요. 대략 인원은 10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모여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요가 많던가요? 오신 분들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예상만큼 많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가격은 조금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금 뭐 높게 책정이 된 건 사실인데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한 것이 한 13만 5천 원 정도면 네.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1박 2일이요?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가격을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봤고요. 오신 분들을 왕비처럼 모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서운할까봐 갱년기 남성들 위한 프로그램도 또 개발 중이시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구들이 또 예. 꽤나 있더라고요. 갱년기 남성들은 왜 빼냐? 예, 저도 아쉬울 뻔했습니다. 예. 예. 그 프로그램도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좀 특별하게 계획하는 것이 작년에도 시범 사업을 해봤는데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해서 효과를 크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예. 지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견 동반도 가능합니까? 캠핑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 근데 캠핑만. 이제 일반 예. 숙박인 경우에는 다중이 동시에 이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알겠습니다. 아마 예. 캠핑 경우에는 예 가능합니다. 그 듣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이렇게 예. 정리해야 되겠고요. 저도 한번 저희 가족들 예. 부부 저도 이제 갱년기 아니겠습니까? 예. 프로그램 만드시면요. 연락 예. 한번 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 고라데이 마을의 이재명 촌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